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생애 수레바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의 웰다잉 이야기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했고요. 두 번째가 티벳 사자에서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생애 수레바퀴인데요. 제가 이번에 생애 수레바퀴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이 엘리자베스가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자서전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어릴 적부터 뇌졸중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말년까지를 쭉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웰다잉에서 우리가 웰다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각자가 자신의 삶을 기록해 보는 것을 권유하고 있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웰다잉 준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강좌를 하나 개설을 했었습니다. 성장문학과 나의 자화상이라는 그러한 강좌를 이렇게 개설을 했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영미문학에 나타나는 성장 소설들이죠. 데미안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이제 쭉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그 성장 소설을 통해서 자신을 투영하게 글을 쓰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이게 무슨 대학에 와서도 일기를 쓰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학생들 전원이 다 아주 긴 분량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내내 이렇게 글을 쓰게끔 했죠. 놀랍게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잊혀져 있던 여러 가지 그러한 기억들,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왕따를 당했던 학생들은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아버지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학생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떤 위대한 그러한 소설보다 더 위대한 작업입니다. 이번에 제가 생애 수레바퀴를 하게 된 이유도 이 생애 수레바퀴에 엘리자베스의 삶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투영해 보시고 기록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이 책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렇게 책장을 열면요. 이건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죠. 호스피스의 데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생애 수레바퀴의 표지
엘리자베스는 이 책에서 어릴 때부터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많은 고통들, 또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장을 열면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한테 보낸 엘리자베스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싣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구에 보내죠.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몸은 벗어버려도 좋아. 우리의 몸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누에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이란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몸을 놓아버리고 영혼을 해방시켜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신의 정원으로 돌아간단다. 아름다운 한 마리의 자유로운 나비처럼 말이야. 네, 이러한 죽음을 앞둔 암에 걸린 아이한테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 중에 일부를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책을 열자마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이 생애 수레바퀴, 이 암에 걸린 아이한테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사파입니다.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사파로 그리고 있죠. 네. 엘리자베스는 유난히 나비의 평생을 참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네, 이 나비는 엘리자베스의 그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다니는 일종의 화두였죠. 네. 자, 이 생애 수레바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말년의 죽음을 앞둔 엘리자베스가 쓴 자서전이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한 책입니다. 우리가 웰다잉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작업이죠.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말년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봄을 생쥐의 장, 여름을 곰의 장, 가을을 들소의 장, 겨울을 독수리의 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온갖 에피소드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까만 인형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러한 경험, 또 블랙이라는 토끼를 길렀던 그러한 경험,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죽음의 여의사가 된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이제 말년에 한 10년간 뇌졸중으로 고통을 받았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때 그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아주 솔직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쭉 에피소드를 써내려가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의 삶에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저는 보았는데요. 하나가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어릴 때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서전을 쓰시면서 과연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찾은 삶의 의미는 결국 성장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왜 소중한 거냐? 그것은 성장의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쭉 한번 키블랄로스의 삶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위스에서 어떤 시골 마을에서 새 쌍둥이의 맞이로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이제 900g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했고요. 네. 자, 새 쌍둥이가 되겠죠.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도 그러고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시골 스위스 마을에 교회에 다니는 그런 정숙한 주부로 커 나갈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죽음의 여의사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호스피스의 데모가 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헬퍼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는 또 마리아 테레사 수녀하고 만난 그러한 사진이 들어있군요. 엘리자베스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버지니아 농장이 불탄 것이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만들려던 엘리자베스는 이 주민들의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적대적인 주민들이 이 농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과 기록들이 전부 다 불타버렸죠. 이때의 그 분노와 고통이 가장 엘리자베스에게 컸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아픈 사람들,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그리고 말기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로서 살았고요. 여기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상센터에 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나비 그림이죠.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의 벽에서 본 그 수많은 갇혀있던 사람들이
벽에다가 그린 나비 그림들. 사춘기에 이것을 목격했는데 과연 이 나비의 의미가 뭘까? 아주 큰 화두로 자리 잡았죠. 근데 이제 의사가 되고 특히 임종전의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 나비는 우리가 몸을 벗고 어떤 영혼의 세계로 날아가는 그러한 허물을 받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에 대한 그러한 갈망,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 이 나비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삶이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실,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죠. 네. 태어나게 되는데, 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 선생님, 또 직장, 간호사, 또 종교인, 여러 가지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데요. 참 되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 좋은 일들, 굳은 일들, 이것들의 연속이죠. 일희일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삶이 중요한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자, 엘리자베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스위스 어느 시골 마을에 새 쌍둥이의 맞이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지? 다들 그냥 교회 다니는 스위스의 성숙한 가정주부로 커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미국 의사랑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유난히 그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러한 치유를 하게 되는 정신과 여의사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호스피스 대모가 되었게 되었죠. 그 과정에 수많은 장애와 역경을 겪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버지니아 농장에서의 그 불, 화재, 모든 것들을 다 태웠죠. 하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나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픈 사람들,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다가 또 말년에는 본인 스스로가 뇌졸중이 와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비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그때 신에게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했는데.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 글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이 삶이 진정한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요? 이 답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기록, 자서전의 마지막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